1975년 유엔 총회에서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지난 10년간 제주도민의 성평등의식 향상과 여성의 이상 강화에 필요한 정책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 제정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하여 38 제주 여성의 날 기념 제주지역 성평등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차 여성가족 정책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 폭력과 안전, 돌봄, 언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평등 진행 정도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 계신 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WEF의 자료를 대표적으로 갖고 왔지만요. 보시다시피 기형적입니다. 한국 여성들이 받고 있는 교육 수준, 능력, 건강 정도 이런 거에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정치 경제적 수준은 매우 기형적이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문제를 잘 풀지 않으면 빨리 사회가 나아지기가 참 쉽지가 않겠다. 이런 이제 고민들이 우리가 크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작년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아마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요. 위에 좀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젠더 편견이 조금 더 좋아지고 성평등 의식이 높아진 케이스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쭉 있는데 그 밑에 초록색으로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막대기는 젠더 편견이 더 강화되거나 성평등 의식이 퇴보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저희는 오늘은 이제 기조 강연은 38 여성 기념 대비해서 그 의미를 가장 잘 되살리는 의미에서 그 기조 강연은 잘 들었고 거기 기조 강연 내용에 보면 미래의 과제와 그다음 제주도의 대안들 향후 고민해야 될 과제 거리들을 상당히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고용의 질에서는 지금 여전히 제주 지역 여성분들은 무급 가족 종사자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 일자리 그리고 비정규직 등 열악한 상황에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결혼하고 육아가 집중되는 20, 30대 여성들인 경우에는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제주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라고 그러셨는데요. 아마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하라고 하신 주제가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딱히 이제 대학이 꼭 청년 문제 현장은 아닌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성평등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작년 2학기부터 지금 여성학 과목이 개설이 안 돼요. 강사가 한 분 있으셨는데 그만두시면서 그 다음에 다시 뽑지를 않고 지금 대학은 사실 또 그거 하나를 하기에는 뭐 글로컬이다 뭐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대학이 전면적인 체제 변화를 갖다 겪고 있는 중이라서 그 하나만을 가지고 싸우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 2학기부터는 지금 제주대학교에 여성학도 없고 뭐 이제 여학생들이 사실 이제 페미니즘을 얘기하고자 할 때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토론하지 못하고 그러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되지만 그거를 갖다가 딱히 해결할 단위도 없고 여학생회 없어졌고 뭐 이런 식의 지금 그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성범죄와 관련해서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책이라든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평등에 대한 의무화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지원 체계도 강화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갖고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주 지역에서 교내에 그 불법 촬영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했고 한두 건이 아니었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해와 가해자가 거의 비슷한 연령대입니다. 10대라는 것에서 있어서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고 또 젠더 폭력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디지털 성범죄는 그 여성가족연구원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남녀 성별이 있어서 다른 젠더 폭력보다 남성의 피해자율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방위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또는 가해자가 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등 이슈를 환기시키는 보도는 그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현황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시간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이 현재 문제점과 이 향후 좀 고민해볼 연구 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이 다양하고 중요한 미래 과제나 화두 제언들을 내주셨어 왔고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됐고 이 제언들이 공감대를 얻어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이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저희들 역할인 것 같아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해주신 많은 분들의 의견 전체가 사실 저희 행정에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 발제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한편으로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더 깊은 고민들을 해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성평등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23년 굉장히 많았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민선 8기 처음 들어서서 조직 개편이 초에 있었습니다. 그때 성평등 업무가 좀 더 조직이 개편되어져서 확대되어졌죠. 전국에서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그만큼 제주가 성평등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성평등 가치를 지켜가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성평등 정책관인 저는 도정 모든 회의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주재하는 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성평등 정책을 모든 실국의 실국장님이 계속해서 보게 된다라는 하나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다른 의미로는 저도 다른 실국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성인지적인 관점을 어디다 반영할 것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평등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의 더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계획 본격 추진을 하면서 실무적인 선에서 굉장히 이행률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이 사실 뭐 숫자로 제가 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실국장님들을 만나고 각 부서장님들을 만나도 이게 이제 피드백으로도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의견은 많을 것 같다라고 저 생각을 하는데 여러 토론자님들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우리 이은영 성평등 정책관님이 제주 도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셔서 공유하는 시간이 참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의미 있게 열심히 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보험을 이제 가입해주거나 이런 거 등등 하려고 해도 실제 그 세무처리 보험처리 너무 힘듭니다. 행정적으로 이거 5인민원 사업장에서 그거 인력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혹은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세무처리나 그러니까 뭐 노무처리를 시킬 수 있는 그 대행 비용 충분히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공공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러니까 공공 지원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되어야지만 5인 미만 사업주,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제주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조금 이제 예시로 알 수 있는 거는 경기도에 찾아가는 뭔가 어쨌든 공공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영세 사업자들이 이제 알 수 있게끔 하는 거 직접 찾아가서 그 공공 서비스도 이제 신청도 해주고 문서 쓰는 것도 대행해주고 이런 것도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응용해서 제주형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돌봄과 관련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받고 나중에 의원님들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실은 이번 출마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 여성 정책을 어떻게 정말 공약으로 담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이제 과정으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대부분은 7월, 8월이 돼서야 성별 영향 평가를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의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성별 평가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하고 고민들을 해왔던 것들을 행정적으로 이제 실천을 올해 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청에 대한 그 사업 선정을 위한 그 컨설팅을 지금 마무리한 상황이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선정이 곧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또 성별 영향 평가라든지 센터라든지 우리 도하고 또 관련
향후에 이제 성인지 예산으로의 연계까지를 염두해서 관련 예산 담당관실과도 연계를 해서 회의를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은 우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보다 더 선도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제 성별영향평가의 내용은 이제 양적인 것을 넘어서서 질적으로 얼마나 개선을 잘 하느냐 그야말로 성주류화의 핵심이자 꽃입니다. 근데 충분히 정책적인 구상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방금 우리 플로아에서 토론하신 것처럼 돌봄 휴가를 혹은 육아휴직을 동료들이 돌아갔을 때 동료 수당을 주는 거 이 부분이 사실은 일본에서 이제 개발한 사례인데 저희가 또 이제 배우는 건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총선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모당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우리 이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주형 모델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거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도 저희 의미 있는 그 2024년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 역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